본 회차는 K회사를 활용하여 작성한 위해성 자료를 바탕으로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및 제26호 서식의 화학물질 안전정보 위해성 정보 자료 작성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개요 설명 후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에 따라 등록, 신고된 화학물질 및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한 기존 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의 작성 목적은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내 확인된 하위 사용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는 크게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개 항목이 위해성 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 완료 이후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작성할 때 위해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K회사를 활용하면 K회사를 통해 작성한 위해성 자료의 정보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K회사를 활용하여 작성한 위해성 자료를 바탕으로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인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현황 화면에서 25, 26호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작성을 시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목록으로 버튼을 통해 이전 위해성 자료 보고서 목록이 나타나는 보고서 현황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작성을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추가 팝업창에서 보고서명, 작성자 및 작성일을 입력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의 노출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 보기 아이콘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작성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25호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며 제26호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맞추어 한글이나 워드 파일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메시지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보고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는 위해성 자료의 보고서 현황 화면과 다르게 내보내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보고서 삭제 시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되오니 삭제 아이콘을 이용할 때 주의하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상세 보기 아이콘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총 11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보고서 기본 정보입니다. 보고서 정보에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보고서 추가 팝업창에서 입력했던 보고서명, 작성자, 작성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보고서 확인필 이미지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출력 시 별지 서식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확인필 란에 입력되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본 정보에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용도란에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보고서를 생성할 때 선택한 노출 시나리오에 해당 업체의 용도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구체적 용도 정보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체를 재설정하고 싶을 경우 화면 하단 선택 업체 정보에 업체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 선택 팝업 창에서 노출 시나리오 및 업체 목록을 확인하여 재설정하고자 하는 노출 시나리오의 업체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대표 전화번호, 팩스 번호는 직접 입력합니다. 두 번째 목차는 물질 정보입니다. 물질 정보 화면에서는 양도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명과 고유번호, 용도는 해당 물질의 위해성 자료의 정보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란에 자동으로 입력된 단계 구분 및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구체적 용도 정보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란에는 양도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상품명을 입력하고 등록신고 번호란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통지서 및 신고 통지서를 참고하여 등록 및 신고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여부는 유해 화학물질 여부에 대해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와 환경부 고시 허가물질의 지정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목차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 화면에서는 앞서 작성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목차 중 물리적 화학적 특성 관리의 내용과 연동됩니다. 성상, 녹는 점, 끓는 점, 증기압, 옥타놀 물 분배계수, 물 용해도 항목에 각각 값과 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화점 정보는 위해성 자료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란에는 밀도, 입도 분석, 유기탄소 분배계수, 점도, 해리 상수 및 사용자 정의 입력값에 대한 값과 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표의 모든 항목란은 사용자가 수정 및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차는 분류표시 정보입니다. 분류표시 정보 화면에서는 앞서 작성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목차 중 분류 및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동되는 내용은 유해성 분류, 그림 문자와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입니다. 다섯 번째 목차는 유해성 정보입니다. 유해성 정보 화면은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체 유해성 탭부터 살펴보면 급성 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 독성, 반복 투여 독성, 기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 유해성 탭은 수생생물 독성, 육상생물 독성, 분해성, 기타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물리적 위험성 탭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해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트 입력란에 사용자가 직접 기술하거나 입력 버튼을 통해 위해성 자료에 기재된 유해성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기술하는 경우 위해성 자료에 작성된 정보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입력 버튼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입력란의 입력 방법이 동일하므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인체 유해성 탭의 급성 경구 독성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 결과 선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에 나타나는 내용은 앞서 작성한 위해성 자료 중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에서 해당 시험 항목에 대해 입력한 연구 자료가 연동된 내용입니다. 표의 내용 중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후 여러 개의 시험 결과 중 한 개의 토글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체크박스 한 개의 행에 한 개의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크박스 선택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표에 내용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또다시 입력 버튼을 통해 시험 결과를 선택하여도 기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택한 시험 결과 내용 외에 다른 시험 결과 내용으로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먼저 기존에 입력된 시험 결과 내용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입력 내용이 삭제된 이후에 입력 버튼을 통해 다른 시험 결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탭에서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목차는 노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 화면에서는 근로자가 양도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작업장 노출 기준을 국내 규정과 국외 규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목차는 안전사용 정보입니다. 안전사용 정보 화면은 취급 방법,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시 방제 요령, 폐기 방법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용 정보 화면에서는 각 텍스트 입력란에 사용자가 직접 기술하는 방법과 GHS 요약 문구 설정 버튼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급 방법 탭에서는 저장 및 보관 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대처 방법 탭에서는 소화 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과 소화제 및 소화 장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누출 시 방제 요령 탭은 주의사항과 약품, 장비 및 방제 요령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폐기 방법 탭은 폐기 방법에 대해 기술할 수 있습니다. GHS 요약 문구 설정 버튼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HS 요약 문구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GHS 요약 문구 선택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GHS 요약 문구 선택 팝업 창은 작성 항목, 코드 목록, 선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항목은 안전사용 정보 화면의 취급 방법,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시 방제 요령, 폐기 방법의 4가지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탭의 세부 항목이 트리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볼드체로 표현되어 있는 세부 항목을 클릭하면 선택 내용에 사용자가 선택한 입력하고자 하는 항목명이 나타납니다. 코드 목록은 유해 위험 문구 탭과 예방조치 문구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 탭은 4번째 목차인 분류 표시 정보에 해당하는 H코드 내용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예방조치 문구 탭은 H코드에 따른 P코드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 탭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H코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며 이때 체크박스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방조치 문구 탭으로 이동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P코드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역시 체크박스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코드 목록에서의 선택이 끝나면 선택 내용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내용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작성 항목 및 코드 목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코드, 문구 순으로 내용이 확인되며 일부 코드의 경우 문구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구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중 화학물질 안전정보 요약 부분에 안전정보에 해당하는 저장 및 보관 방법과 취급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작성 항목의 경우 요약 여부란이 활성화되며 요약 여부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별지 제25호 서식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출력 시 요약 부분에 반영됩니다. 만약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행에서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8번째 목차는 유해 화학물질 등 정보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등 정보 화면에서는 함유 여부 및 규제 내용 항목에 양도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화학물질 여부 및 국내 규제 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함유 여부의 경우 양도하는 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와 고유 번호를 함께 기술합니다. 규제 내용의 경우 양도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지정 기준인 함량 정보 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여부와 지정 기준을 작성할 때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와 환경부 고시 허가물질의 지정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또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인 NCIS의 카스 번호 등으로 검색하거나 자체 보유한 일반 MSDS 자료에서 국내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목차는 위해성 정보입니다. 위해성 정보 화면에서는 물질의 용도에 따른 위해성 관리 대책이 고려된 작업 조건과 내용 등을 기술해야 하며 기존에 작성한 위해성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해성 자료와 연동되는 항목이 많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동할 수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위해성 정보 화면에서 용도별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 선택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팝업 창에는 보고서 기본 정보 목차에서 선택한 노출 시나리오 및 업체 목록이 나타납니다. 팝업 창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위해성 정보에 관한 표가 생성되는데 항목을 선택할 때 여러 업체를 체크하여 하나의 표에서 모든 업체에 대해 작성하거나 한 개의 업체를 체크하여 업체별로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및 업체 목록 중 위해성 정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해성 정보 화면에는 위해성 자료와 연동된 위해성 정보에 관한 표가 생성됩니다. 위해성 정보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 기술, 제조 공정 기술, 위해성 저감 조치, 노출 정보 및 하위 사용자 지침을 기술합니다. 용도 기술은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업체 코드의 용도 분류 체계가 우선 출력되고 해당 용도 분류 체계의 구체적 용도는 전생의 단계별로 나열됩니다. 전생의 단계는 산업적 용도, 전문적 용도, 소비자 용도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조 공정 기술은 작업 조건으로서 사용 시간 및 빈도, 단위 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 조건을 기술합니다. 모든 항목은 전생의 단계를 고려하여 작업자, 전문가, 소비자 순으로 나타나는데 물질 제조, 혼합물 조제, 산업적 사용 단계는 작업자, 전문적 사용 단계는 전문가, 소비자 사용 단계는 소비자로 구분됩니다. 사용 시간 및 빈도에서는 작업자와 전문가의 경우 위해성 자료의 공정 범주별 공정 설명과 작업 시간을 연계하며 소비자의 경우 제품 범주별 사용 시간 및 사용 횟수를 연계하여 나타납니다. 다만 작업자의 작업 횟수 및 모든 형태로의 노출 빈도는 K회사를 활용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 항목이 아니므로 위해성 자료 보고서와 연계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사용자 입력이라는 문구로 나타납니다. 위해성 자료와 연계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위해성 관리 대책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출 빈도는 작업자, 환경, 소비자로의 노출 빈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위 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은 작업자, 전문가, 소비자로 구분하여 사용량을 작성합니다. 작업자와 전문가는 위해성 자료에서 작성한 업체별 물질의 총 사용량을 조업일수로 나누어 kg/1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제품 내 물질 함량을 고려한 제품 사용량을 제품 사용 횟수로 나누어 kg/이벤트/위크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자와 전문가에 대해서는 위해성 자료에서 작성했던 사용량 단위가 톤에서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되어 나타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량의 단위가 그램에서 킬로그램으로 환산되어 나타납니다.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 조건 또한 작업자, 전문가, 소비자로 나누어 작성하며 작업자와 전문가의 경우 위해성 자료의 공정 범주별 공정 설명에 대해 구분됩니다. 분진 발생 정도와 혼합물 조성, 작업 장소에 관한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되며 소비자의 경우 제품 범주별로 제품 사용량, 제품 내 물질 함량 비율, 제품 밀도, 제품 사용 시간, 제품 사용 횟수에 관한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나타납니다. 위해성 저감 조치의 인체에 대한 저감 조치, 환경에 대한 저감 조치, 폐기물 관리 조치는 사용자가 직접 기술합니다. 인체에 대한 저감 조치는 노출 경로를 포함하여 작업자, 전문가, 소비자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작업자와 전문가는 공정 범주별로 위해성 관리 대책이 연계되며 소비자의 경우 제품 범주별로 위해성 관리 대책이 연계되므로 각각 관련된 저감 조치를 입력합니다. 환경에 대한 저감 조치는 자동으로 보여지는 정보, 즉 선택된 각 업체의 사용량, 매체별 배출량 및 배출 개수, 조업일수, 하수처리 시설 사용 여부 및 하수처리 시설 용량에 추가하여 환경으로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배출 저감 시설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작성됩니다. 앞서 자동으로 보여지는 정보는 먼저 위해성 자료에서 각 노출 시나리오별로 선택된 업체들의 사용량 및 매체별 배출량의 총합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치란에는 화학물질의 폐기물 처리 시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해관리 조치를 기술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케이크회사를 활용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 항목이 아니므로 위해성 자료 보고서와 연계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정보 및 하위 사용자 지침에서는 최적 작업 조건 하에 산정 노출량을 기술합니다. 환경, 작업자 및 전문가, 소비자의 순으로 정렬되며 각 노출량 값은 위해성 자료에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첫 번째, 환경 매체별 노출량은 각 사업장의 환경 매체별로 노출량을 연동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량은 비바람과 바람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작업자와 전문가의 노출량은 공정 범주에 따른 경로별 노출량이 연동되며 소비자의 경우 제품 범주에 따라 계산된 경로별 노출량 정보를 불러옵니다. 10번째 목차는 관련 법령 규제 정보입니다. 관련 법령 규제 정보에 관하여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직접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목차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사용자 입력란으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작성 시 참고하였던 자료에 대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모든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에 대해 작성을 마쳤으면 프로그램 우측 상단의 제25호 출력과 제26호 출력 버튼을 통해 한글이나 워드 파일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파일명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서명과 서식번호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기본정보 목차의 보고서명이 샘플이라고 했을 때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출력 시 파일명이 샘플, 별지 제25호 서식이라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한글 또는 워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열면 화평법 별지 제25호 또는 제26호 서식에 맞추어 보여줍니다. 특히 화평법 별지 제25호 서식은 요약 내용과 정보 제공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 K캐서를 통한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 작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K캐사 프로그램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 평가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